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기초특강 두 번째 시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소에서 제가 완전 연소와 불완전 연소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산소가 많이 있는데 연소가 되느냐, 또는 이제 산소가 약간 모자란 상태에서 연소가 되느냐에 따라 완전 연소와 불완전 연소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완전 연소라는 건, 그러니까 포인트를 뭘로 잡아가시는 게 좋냐면 산소 양에 따라 이제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완전 연소와 불완전 연소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기 갔을 때 산소가 얘는 충분할 때 이제 발생하는 연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불완전 연소는 산소가 적게 들어갔을 때, 내가 필요량만큼 들어가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연소를 불완전 연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생성물이 조금 달라요. 생성물이 조금 다른 게, 완전 연소 시에 나올 수 있는 건 이산화탄소라는 물질이 나와요. 이거 꼭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불완전 연소 시에는 일산화탄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는 산소가 2개가 들어갔죠. 이게 이미 다 결합한 상태예요. 산소가 다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는 산소가 하나가 지금 모자라죠. 그쵸?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산화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 연소 때는 일산화탄소가 나옵니다. 그러면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요, 추후에 산소가 충분히 붙을 수 있는 거거든요. 산화 반응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맞죠? 그래서 CO, 일산화탄소는 뭐가 될 수 있냐면 가염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소와 또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럼 또 산화 반응을 일으켜서 빛과 열을 일으킬 수 있는 거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CO2는 이미 산소가 꽉 차 있어요. 포화 상태입니다.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염물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소가 안 되는 물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뭐를 하냐면 소화라는 걸 합니다. 소화. 그래서 CO2 소화약제라는 걸 나중에 배워요. CO2 소화약제라는 걸 배웁니다. 그러니까 완전 연소와 불완전 연소를 구분할 땐 이런 식으로 생성물과 산소가 많을 때냐 또는 산소가 적을 때냐를 구분을 하실 수가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연소가 요 가스레인지에서 연소 형태거든요. 가스레인지. 자, 가스레인지는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요 화구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처음에 가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추후에 주변에 뭐가 있어요? 산소가 있죠. 2개가 만나고요. 그리고 여기에 부싯돌, 점화원 역할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3박자가 딱딱딱딱 맞아서 여기에 이제 뭐가 붙는 거예요? 불이 붙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보통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가스레인지면 보통 이렇게 파랑색 불꽃이 나와요. 이게 지금 3박자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완벽하게 지금 화합을 이뤄서 완전하게 타는 연소, 이때는 파란 불꽃이 나옵니다. 근데 약간 가스레인지 쓰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빨강색 불꽃 보일 때가 있어요. 빨강색 또는 이제 노란색 불꽃을 보일 때가 있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무슨 연소냐면 불완전 연소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가스레인지가 파란 불꽃이 안 나고 계속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빨강색, 그죠? 또는 주황색 불꽃이 난다라고 하면은 뭐 가스레인지가 고장났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연소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불완전 연소 형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보통은 완전 연소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죠. 가스레인지는 이렇게 파란불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완전 연소와 불완전 연소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산소 공급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산소 공급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잘 정리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중에 가면요, 다음 내용에 가보면 완전 연소 반응식이라는 걸 나중에 꼭 배울 거예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죠? 근데 우리가 탄화수소 계열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메탄이라던가 또는 에탄이라던가 프로판이라던가 부탄에 대한 완전 연소 반응식이라는 걸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연소라는 건 결국은 뭐가 충분해야 된다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쵸? 산소가 충분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산소가 충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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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 그죠? 그래서 여기 가보면 이게 화학 반응식이거든요. 요 좌측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반응 전의 물질이 있는 거고, 오른쪽에 이제 뭐가 들어오는 거냐면 반응 후 생성물이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게 메탄이라는 애거든요. 자, 메탄을 산소와 반응을 시켰더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산화 반응이니까 결국 연소를 시킨 거죠. 연소를 시켰더니 오른쪽에 뭐가 나왔대요? 지금 CO2가 나왔죠. 아, CO2가 나왔다라는 건 결국 메탄이 뭐 한 거예요? 지금 완전 연소를 했다라는 거고, 오른쪽에 완전 연소 시에 나오는 거 하나가 더 있어요. 얘가 뭐냐면 수증기 H2. 그러니까 저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완전 연소 시에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물질 중에 두 개가 이산화탄소라는 게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H2O가 나와요. 물이 나옵니다. 수증기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CO2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O가 없잖아요. 산소가 없잖아요. 산소가 이쪽에 붙게 하기 위해서 틀림없이 여기 산소와 만났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산소가 충분히 나와야만 완전 연소가 된다 그랬죠. 그럼 여기 앞에 이게 몇 개가 필요하냐. 그래서 우리가 얘를 산소 몰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는 산소의 부피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구하는 게 나와요. 이걸 가지고 문제에서 활용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단순하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메탄이라는 애가 있고요. 에탄이라는 애가 있고, 프로판이라는 애가 있고, 부탄이라는 애가 있으면 얘는 분자식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분자식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얘가 탄소거든요. 탄소가 지금 한 개가 있고요. H가 수소예요. 수소 4개가 모여서 지금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메탄이라는 애가 만들어진 겁니다. 마찬가지 에탄은요. 탄소가 하나가 늘어요. 메탄보다. 그리고 수소는 2개씩 늡니다. 이렇게. 그리고 프로판은 하나씩 늘고요. 수소가 또 2개가 늘어요. 부탄은요. 탄소가 1개가 늘고 수소가 2개가 늘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죠. 탄소는 1개씩 느는 거예요. 항상.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만 얘기를 했을 때, 그리고 수소는 몇 개씩 느냐면 2개씩 늘어요. 일단 지금은 단순하게 이렇게만 보세요. 하셨죠? 네. 그럼 얘가 이제 누구와 만나는 거냐면 산소와 만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산화 반응한다 그랬죠. 산화 반응. 자, 이때 산소 몰수가 처음에 또는 산소 부피가 2개가 필요하고 3.5개가 필요하고 5개가 필요하고 6.5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오른쪽에 뭐가 나오냐면 완전 연소 할 때 나오는 CO2와 H2O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오른쪽에 땡땡 땡땡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여기선 열이 나와야 돼요. 빛과 열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Q로 이렇게 발열 반응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이제 완전 연소 반응식인데 당연히 이제 뭐가 달라지냐면 여기에 개수가 달라집니다. 몰수 또는 부피수가 달라져요. 2개, 3개. 3개, 4개, 4개, 5개. 그러니까 오른쪽보다는 저는 왼쪽에 이 산소 있죠. 요거 개수를 조금 잘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화학 반응식에서 또 하나 이제 단순하게 정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항상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몰수 또는 이제 원자수, 원소수 이런 것들은 다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질량 보존. 그러니까 들어갈 때의 양과 나올 때의 양은 항상 어떻다? 같다라는 거. 자, 그러면 제가 메탄 완전 연소 반응식을 가지고요. 메탄 완전 연소 반응식을 가지고 우리가 질량 보존이라는 걸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반응 전과 반응 후는 어때야 된다? 양이 같아야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메탄 완전 연소 반응식을 그대로 그냥 가지고 와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생략이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한번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뭐를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하나 알고 계실 게 있어요. 자, 지금 이 C라는 건 원자거든요. H라는 것도 원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무슨 원자라고 하냐면 탄소 원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얘를 수소 원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O는 똑같이 원자인데 산소 원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탄소 원자 하나와 수소 원자 4개가 모여서 뭐를 만든 거예요? 메탄을 만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탄소 원자 하나와 수소 원자 4개가 모여서 메탄을 만든 거예요. 산소 원자 2개가 모여서 산소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원자들이 모여서 만든 이 덩어리 있죠.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분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메탄 분자를 만든 거예요. 원자가 모여서 만드는 걸 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 원자가 모여서 만든 걸 뭐라고 한다고요? 분자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탄소 하나와 산소 2개 원자가 모여서 이산화탄소라는 분자 하나를 지금 만든 거예요. 그죠? 오른쪽에 가보면 산소 하나와 수소 원자 2개가 모여서 수증기, 물이라는 분자를 하나 만든 거죠. 맞습니까? 근데 이 분자 덩어리를 지금 가보니까 여기 앞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숫자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몰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들은 이제 배우시면 되고, 자, 저는 지금 뭐를 할 거냐면, 아니, 결국 반응 전과 반응 후는 어떠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반응 전에 들어가는 원자 개수와 반응 후에 나오는 원자 개수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러면 한번 쪼개볼게요. 이게 과연 같은지. 과연 같은지. 자, 메탄부터 한번 쪼개보겠습니다. 원자로 탄소 원자 하나가 있죠? 수소 원자가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셋, 4개. 맞죠? 이렇게. 자, 근데 여기 한번 볼게요. 지금 산소 원자가 2개가 있습니다. 이걸 쪼개요. 이렇게 세세하게 보자라고 했으니까. 근데 앞에 가보니까 곱하기 2가 있죠. 곱하기 2, 요 몰수, 그죠? 그래서 요거를 앞에다가 꼭 곱하기 2를 해주셔야 돼요. 2배. 그럼 총 얘가 몇 개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 거죠. 자, 이게 반응 전이 되는 겁니다. 반응 전. 반응 전. 그죠? 자, 반응 후 한번 볼게요. C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부터 한번 써보겠습니다. C, O2니까 5에 5. 그죠? 자, 그리고 여기 한번 볼게요. H 있고요. 그리고 여기 뭐 있어요? O 있죠? H2O. 요게 몇 개 있는 거예요, 지금? 2개 있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H. 그죠? O. 요게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얘와 얘네를 비교를 했을 때 개수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자, 왼쪽에 가보니까 탄소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죠. 자, 산소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죠? 좌측과 우측이 어때요? 개수가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요, 제가 이제 미정계수법이라는 걸 통해서 얘를 구하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은 기초 이론 시간이니까.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시면 되고, 좌측과 우측의 원소 개수, 원자 개수는 항상 같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완전 연소 반응식은. 자, 그래서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만 한번 정리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연소라는 걸 우리가 봤을 때 연소에 3요소라는 게 있고 뭐가 있다? 이제 4요소라는 걸 한번 볼게요. 자, 연소를 보면요, 저희가 가연물이 있고 뭐가 있다 그랬죠? 뭐 산소 공급원이 있고 점화원, 이런 것들이 있어야 제가 연소가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연소에 3요소라는 게 있고요. 여기 가보면요, 3요소. 그리고 몇 요소가 있습니까? 4요소라는 게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연소할 때 필요한 게 3개만 이제 있어도 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이제 4개까지 필요한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제가 아까는 초라고 얘기를 했지만 자 기본적으로 내가 만일 나무 장작이 있다. 이거 자체가 타는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가연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주변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산소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뭐를 갖다 대면 이렇게 불을 갖다 대면 이걸 점화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온다? 빛과 열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 자체를 우리가 연소의 3요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소의 3요소를 3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필요하다? 가연물이 필요하고요. 산소 공급원이 필요하고요. 또 불을 붙일 만한 뭐가 있어야 된다? 점화원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순간적으로 불이 붙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3요소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후에 불이 약간 지속이 돼야 돼. 지속이 된다?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지속이 된다? 걔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연쇄 반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속적인 연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지속적인 연소를 하게 하기 위해선 꼭 무슨 반응이 있어야 되냐면 연쇄 반응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 연쇄 반응이라는 게 들어가면 몇 요소가 되는 거냐면 4요소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3요소는 연쇄 반응이 없어요. 그냥 연소가 지속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불이 붙고 끝. 불이 붙고 끝. 근데 지속적으로 연소는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지속적으로 연소가 되려면 꼭 4요소에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 연쇄 반응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지금은 그냥 3요소와 4요소에 뭐가 있는지만 잘 봐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됐죠? 자,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 이제 3요소와 4요소의 차이점이나 이런 것도 배울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큰 차이점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3요소는 불꽃이 보이지 않습니다. 4요소는 불꽃이 보여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불꽃을 내면 타는 거죠.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물질로 숯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숯이 3요소 형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불꽃이 보이지 않고요. 그냥 혼자 안쪽으로 빨갛게만 여러분들 타오르는 걔를 우리가 3요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4요소는 눈으로 뭐가 보여요? 불꽃이 보여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또 요걸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7번째 갔을 때 뭐가 나옵니까, 이제? 가연물이 나오네요. 가연물. 자, 가연물이라는 건 일단 쉽게 얘기하면은 뭐가 가능한 물질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연소가 가능한 물질이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가연물이라는 이름에서 보이듯이 연소가 가능한 물질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쉽게 뭐가 된답니까? 산화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산화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쉽게 산소와 반응하는 물질들을 얘기하는 거죠. 쉽게 산소와 반응하는 물질을 얘기하고 다량의 뭐를 발산한답니까? 열을 발산한답니다. 아까 플러스 Q라고 제가 표현했다. 그죠? 열까지 나와줘야 된다.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가연물이라고 한다. 자, 이거는 몇 요소에도 들어가 있었냐면 3요소에도 들어가 있었고 4요소에도 들어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가연물이라고 하면은 구비조건이라는 걸 나중에 배우거든요. 이 구비조건이라는 건 뭐냐? 내가 어떤 물질이 있었을 때 이 물질이 잘 타는 물질이 되려면 필요한 조건들이 있대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 자, 기본적으로 주변의 온도나 압력이 크면 클수록 가연물이 되기 쉽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연물이 쉽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요. 내가 여기에 이제 온도를 작은 온도를 주는 것보다는 큰 온도를 주게 되면 얘 자체가 타기가 쉬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압력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우리가 뭐 분자 충돌이나 이런 것들을 배워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를 할 때 이 플라스틱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플라스틱 안에 항상 뭐가 있냐면 고체 분자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불이 붙으려면요, 자기들끼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붙어서 이제 충돌을 해야 돼요. 충돌을 하면서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냐면 에너지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만약 기체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체 분자들, 요 기체 분자들에 내가 만일 압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압력을 주면요, 얘네들이 처음에 느슨하게 있던 애들이 어떻게 돼요? 요게 좁아지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는 막 이렇게 떨어뜨려져 있던 애들이 내가 이걸 누르는 거죠. 누르면 얘가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이 안쪽으로 몽글몽글 모이겠죠. 그죠? 몽글몽글 모이겠죠. 몽글몽글 모이겠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뭐를 해요? 이제 막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뭐가 나와요? 이제 에너지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불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온도나 압력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가연물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더 쉬워지는 거예요. 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아까 연소할 때 꼭 뭐가 필요하다라 그랬죠? 꼭 연소할 때 산소가 꼭 필요하다 그랬죠. 그럼 내가 주변에다가요 산소를 많이 불어넣어주면 당연히 연소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가연물이 되기 쉽지 않을까요? 이게 잘 타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이런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조금 보시라는 겁니다, 지금. 자, 그리고 세 번째. 조금 특이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배웠으니까.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활성화 에너지가 어떻대요? 작대요. 활성화 에너지가 작은 가연물이래요. 그러면 가연물이 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가연물이 얘가 활성화 에너지가 작은 애예요. 또는 큰 애야, 여러분들. 작은 애와 큰 애 중에 비교를 하는 거예요. 만약 활성화 에너지가 작은 애래요, 가연물이. 그러면 가연물이 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바로 직전 시간에 했잖아요, 여러분들. 활성화 에너지가 내가 뭐라 그랬어요? 어떤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라 그랬죠. 그 에너지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작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가연물이 되기 쉽다라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또 하나 생각해 볼게. 열전도가 작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열 축적이 잘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거죠. 내가 열전도가 작다라는 게 뭐냐면 가연물이 있는데 열 전도가 작다라는 게 이게 열 전달을 얘기하거든요. 전달. 그러니까 내가 여기 가연물인데 내가 여기다가 이제 불을 붙였어요. 그러면 요 반대쪽으로 여기 빨리빨리 빠져나가면 얘가 타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본인이 열을 축적하고 있어야만 이 안에서 이제 연소 반응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화학 반응이라는 게. 근데 열을 받았는데 바로바로 옆으로 이게 쑥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을 축적하기 전에 열이 쑥쑥 빠져나가는 거죠. 이걸 우리가 열전도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열전도가 작은 건 뭐냐면 내가 여기다가 열을 주잖아요. 그럼 열을 주는 것만큼 얘가 계속 열을 빠져나가는 것보다 여기에 축적되는 양이 더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얘 자체 내의 온도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즉, 열 축적이 잘 된다라는 거예요. 열전도가 작다라는 건 열 축적이 잘 된다라는 거고, 그럼 가연물이 되기 쉬워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구비 조건, 일단 이거 말고도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막 10가지 넘게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네 가지만 정리합시다. 아셨죠? 네 가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리시면서 이랬을 때 가연물이 되기 쉽구나라는 거 정도 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가보면 뭐가 나오냐면 산소 공급원이라는 게 나옵니다. 8번이죠. 그러니까 지금 3요소와 4요소에 들어가 있던 요소들을 하나씩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산소 공급원은 제가 산소라고 얘기를 했죠. 결국 주변에 있는 이제 공기. 자, 그러면 공기 중에 우리가 산소가 몇 프로가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21%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연소에 필요한 주 공급원으로서 공기 중에 몇 프로요? 21% 포함되어 있는 걸 우리가 산소 공급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산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연소하려면 꼭 뭐가 있어야 돼요? 산소 공급원이 꼭 필요합니다. 아셨죠? 산소 공급원이 꼭 필요하니까 이런 것도 하나 잘 정리를 하시고, 나중에 가보면 이 21%를 몇 프로까지 다운을 시키냐면 15%까지 다운을 시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질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질식. 나중에 저하고 배울 거고. 자, 그리고 3요소나 4요소에 가보면 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점화원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내가 태울 때 또는 연소를 시킬 때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한대요? 점화원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 배우겠지만 우리가 점화원이라고 하면은
결국 얘가 어떤 반응을 일으킬 때 필요한 에너지를 주는 애거든요.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 또는 점화 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아셨죠? 근데 이 점화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불이 나는 원인을 잘 생각을 해보면 어떤 기계적인 원인에 의해서 불이 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걔를 기계적 점화원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전기적인 원인에 의해서 불이 날 수도 있고 어떤 화학적인 원인에 의해서 불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불이 나는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어떤 압축에 의해서 불이 난다. 압축. 또는 충격. 또는 마찰.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불이 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돌과 돌을 내가 부딪혀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어떤 열에 의해서 내가 불을 붙인다던가, 또는 이제 부싯돌 같은 거, 부싯돌이 제가 방금 얘기를 했던 거고, 내가 돌이 있으면 거기다가 내가 이제 나무 있죠. 나무를 막 비벼요. 어떤 마찰을 막 주는 거죠. 그럼 그 나무가 어떻게 돼요? 뜨거워지거든요. 그 뜨거워지는 열에 의해서 불이 붙는 거죠. 그걸 우리가 또 점화원.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뭐라고요? 기계적 점화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전기적인 어떤 점화원이라고 해서 전기가 활성화 에너지를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뭐 어떤 누전에 의한 거라던가, 그죠? 그러니까 전기가 새는 거죠. 또는 뭐 단락에 의한 거라던가, 뭐 정전기에 의한 거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우리한테 점화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화학적인 점화원은 아까 제가 계속 설명드렸던 이런 연소, 뭐 용해, 그죠? 뭐 분해에 의한 열. 그러니까 어떤 화학 반응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불이 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화원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화원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물질의 발화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우리가 점화원이라고 하는구나라는 거. 자, 그리고 아까 사유소에 가보면 제가 지속적인 연소가 일어나게 하는 걸 연쇄 반응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가연물의 형태를 연소가 용이한 자유 라디칼을 형성하여 연소를 촉진시킨다 또는 지속시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단은 지금은 이게 어디에 들어간다? 사유소에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지속적인 연소가 가능하게 하는 거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자유 라디칼이라는 건요. 자유 라디칼이라는 거는 나중에 가보면 이제 수소기, 뭐 수산기 이런 거 배우거든요. 수소기, 수산기. 그래서 지속적인 어떤 연소 형태를 만들어주는 걸 자유 라디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은 배우시면 되고, 지금은 연쇄 반응은 사유소다. 연쇄 반응 자체가 단독으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연쇄 반응은 이렇게 가볍게만 일단은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연쇄 반응까지 하고요. 11번에 가보면 이제 인화점, 연소점, 발화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따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